안녕하세요. 체육과 교육론 직접 교수 모형에 대해 발표할 1조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교육학과 강하현입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목차를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이번에 맡은 체육과 교육의 모형 중 하나인 직접 교수 모형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모형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주목하고 있고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초등체육에 잘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초등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해 세 번째로 알아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인 저희 조의 직접 교수 모형을 기반으로 한 초등체육 지도안을 함께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직접 교수 모형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제가 그림 하나를 띄워드렸죠? 혹시 뭐가 보이시나요? 네, 웃으면서 아이들이 달리기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여기 왼쪽에 있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록을 체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뛰는지 관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하고 있는지 혹은 잘 못하는 친구가 있다면 어느 점이 부족한지 관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즉, 함께하기보다는 어떤 지도자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게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직접 교수 모형이란 무엇이냐? 바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습 활동을 조직하는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모형은 기초기술, 기능, 개념을 지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좀 어렵죠. 간단하게 한번 말해볼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키포인트들로 이 직접 교수 모형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이 모형은요, 효율성을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교수 모형의 목적 자체가 학생들의 높은 과제 참여율을 위해 수업 시간과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 작용인데요. 여러분들 강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교육물 시간에 진짜 많이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행동주의 기억하시나요? 네, 그때 배웠던 강화가 이 강화 맞습니다. 즉,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긍정적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직접 교수 모형 자체가 행동주의에서 파생된 그런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강화 작용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젠샤인이라는 학자가 제시한 교사가 직접 교수 모형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표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살펴볼까요? 우선 이 표를 보니까 이 주어 부분을 조금 봐주실래요? 대부분 교사는 이렇게 교사로 주어가 시작하고 있죠. 그만큼 이 직접 교수 모형은 교사의 역할이 큰 모형입니다. 즉, 카리스마 있고 통솔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정확한 시범과 풍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에게 효과적인 모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번 봐볼까요? 5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습 초기 단계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은 교정해준다.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피드백 내용이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는 건 교정적 피드백. 이렇게 한 번 더 그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이 실행 과정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6번 역시도 학생은 초기 학습 과제에서 80% 이상의 성공률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역시도 학생들의 높은 과제 참여율을 위해서 수업 시간과 자원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직접 교수 모형의 효율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것도요, 그 같은 학자인 로젠샤인이 직접 교수를 수업에 적용하는 수업의 단계를 6단계로 나타냈습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전시과제 복습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교사 중심으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전시과제를 복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과제 제시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학생들이 수행하는 기능, 지식, 개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교사의 시범이 이루어지게 돼요. 따라서 처음 배우는 기능, 지식, 개념의 단계를 교사의 시범을 통해 학생들이 습득하기 때문에 교사의 시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도 교사의 역할이 되게 크다.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 교사의 전문 지식과 교사의 전문적인 그런 시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초기 과제 연습을 합니다. 저희 조는 이따 저희가 짠 지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초기 과제 연습을 하고 난 이후 나타나는 과정이 피드백과 교정 단계입니다. 아까 직접 교수 모형은 계속되는 피드백과 교정을 통해 배움의 그 역할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피드백과 교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려면 초기 과제 연습 단계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높은 비율의 교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즉 관찰 학습을 학생들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연습 과제는 학생들의 80%의 성공률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이후 피드백과 교정 단계를 거칩니다. 어느 정도 대략적인 수업 전달이 진행되었다면요. 5단계인 독자적 연습 단계가 오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접 교수 모형의 핵심 자체가 학생들의 높은 과제 참여율을 유도하는 거고요. 또 학생들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 혼자 스스로 연습해보는 그런 독자적인 연습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후 분시 수업을 복습하면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이게 로젠샤인이 제시한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의 6단계, 6가지의 단계였고요.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직접 교수 모형의 수업 단계를 조금 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턴 이 모형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까 이 모형이 행동주의와 연관이 되게 깊다고 했죠. 즉 강화작용에 대해서 되게 아까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 피드백은 올바른 학습 시도를 강화시키고요. 학습자에게 과제 지속 동기부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부족한 친구들에게는 교정적 피드백을 교사가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좀 더 나은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피드백의 역할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요. 구조화와 연습 단계를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조화는 쉽게 말해서요. 수업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의 어떤 수업을 위한 계획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해주는 좌표입니다. 왜냐면 교사가 전적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구조화하는데 교수 학습 전에 교사가 명확한 수업 계획을 작성하지 않으면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습 역시 아까 이 모형은 학생들의 올바른 운동 수행 능력, 즉 높은 과제 참여율과 성공률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요구되고요. 그래서 이런 연습은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운동 수행을 많이 반복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 과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 학습에 대한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수에 관한 가정입니다. 네, 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랑은 다 부분을 한번 봐볼까요? 네,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교사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관리 기능뿐만 아니라 체육 교육 내용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네, 앞에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교사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지식들이 이 직접 교수 모형에서는 요구된다는 거겠죠. 네,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습에 관한 가정입니다.
이것도 다음 표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부분을 저랑 함께 읽어볼까요? 학습은 표출된 행동을 즉각적으로 따르는 결과들의 작용이다. 강화가 뒤따르는 행동들은 높은 비율로 유지되거나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아무런 강화나 벌과 같은 자극이 없는 행동들은 시간이 지나면 감소한다. 이 얘기가 뭘까요? 네, 그럼요. 학습에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의 높은 과제 참여율과 성공률을 위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직접 교수 모형의 주요 주제는 교사가 수업의 리더다. 즉, 수업 리더로서의 교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교사가 수업을 이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권위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하는 그런 피드백 작용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을 관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피드백 제공을 통해서 학생들을 좋은 배움과 좋은 그런 성취로 이끌잖아요. 그래서 리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는 내용 전개와 학습 설정을 아까 구조화한다고 했죠.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의 학습의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심동적 학습입니다. 그리고 인지적 학습, 그리고 정의적 학습 순으로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가 전개됩니다. 즉, 기초 기능을 가르치는 게 제일 우선시 되고요. 그 후 지식적인 측면이 뒤를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직접 교수 모형이 기초 기능을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습 영역에서도 이 부분이 최우선됩니다. 하지만 이후 과제를 능숙하게 학생들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지적인 영역, 즉 지식적인 원리가 참여되어야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능숙하게 전략을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인지적 측면에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흥미로운 점은 사실 이 모형에서 이 정의적 학습 영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직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동적 학습과 인지적 학습을 제대로 수행했던 학생이라면 정의적 영역, 즉 태도적인 부분은 성취할 수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수업의 주도성은 누가 더 크게 가진다? 네, 교사가 갖고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사와 학생의 역할 및 책임인데요. 계속해서 교사의 주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역할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교사가 리드를 하긴 하지만 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들도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조금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수업 기자재 배치 및 회수, 준비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이때 교사가 철수라는 학생한테 선생님이 이런 수업 기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학생에게 지시를 했다면 학생은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책임이 생기는 거죠. 수업 기자재를 준비하고 수업 기자재를 설치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와 학생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직접 교수 모형을 공부했어요. 그렇다면 이를 초등 체육에 잘 적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잖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 체육과 교육 과정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러분, 초등학교 교육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을 더 잘 배우고 더 잘 현장에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체육과 역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공교육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가 초등학교 교육이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체육은 그 공교육 처음 단계에서 처음 실시되는 신체 교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체육과의 목표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생활 습관 기르기, 두 번째는 건강 관련 체력 증진하기, 세 번째는 기본 운동 수행 능력과 표현 능력 기르기, 네 번째는 생활 속에서 여가 생활 즐기기, 다섯 번째는 운동의 기본 규범 익히기,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한 줄로 조금 정리해 보자면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 즉 인성과 사회성 같은 것들, 그리고 바르고 안전한 생활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초등학교 체육과의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실제 초등교육에서 이루기 위해서요, 신체활동의 기본 및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도전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도전의 정신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의 영역입니다. 영역 역시도 5가지가 있어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가치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건강이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 밑거름을 이야기합니다. 안전은 중요하죠. 네,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하고요. 건강 가치의 출발점입니다. 경쟁 역시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겨루고 이런 능력을 경쟁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서로 협력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이 경기에 정정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가치 모두 포함하여 경쟁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표현은요, 신체와 그 움직임이 갖는 아름다움 추구하는 거,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을 나타내고 수용하는 과정 속 긍정적 상호작용까지 다 들어가는 가치입니다. 마지막 도전은요, 자신의 신체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초등체육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 조가 직접 짜본 직접교수 모형 지도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첫 지도안 화면인데요. 우선 단어는 도전으로 설정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 이렇게 5가지의 체육과 영역이 있었죠. 그중 도전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뜀틀에서 앞구르기 하는 거 학습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학습 목표는 아까 학습 영역의 우선순위로 나왔었던 지식, 즉 인지적 영역, 태도, 즉 정의적 영역, 기능, 즉 심동적 영역 모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저희가 단원을 도전으로 설정한 이유가 조금 있어요. 저희 조가 도전 영역에 좀 눈길이 갔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역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성취에 있어서 계속 끈기 있게 연습하고 교사에게 피드백받고 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저희 조의 주제인 직접 교수 모형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전 영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3, 4학년군의 도전 영역의 목적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도전 정신과 심신 수령 능력, 즉 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성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한번 엿볼 수 있었어요. 이 도전 영역에서. 그리고 이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목표 수립과 계획이 중요하겠죠. 또 도전의 표면적인 의미보다는 그 내면적 가치,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련하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의사항도 설정해봤어요. 저희가 직접 설정해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인데요.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랑은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 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 스스로 지속적인 연습 및 점검 해야겠죠. 아까 높은 성공률과 높은 과제 참여율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습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고요. 점검 또한 피드백 받고 또 수정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의사항으로 설정했습니다. 또 단순한 동작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은 여러 가지 동작으로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겠죠. 왜냐하면 지속적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난이도 조절도 필요할 거고요. 계속해서 성취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사항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이고 충분한 칭찬과 격려를 함으로써 도전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유의사항으로 설정했습니다. 즉각적이고 충분한 칭찬과 격려, 이게 바로 강화, 즉 피드백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두고 유의사항을 설정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유의사항 하이라이트를 조금 보니까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직접 교수 모형의 특징, 또 유의점 이런 것들과 많이 닮아 있죠. 저희가 수업을 계획하면서 부상은 최소화하고 교육적인 기능은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생각하다 뜀틀 앞구르기를 설정했습니다. 또 교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수업이라는 점이어서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지도안을 작성하기로 했고요. 학급 실태는 남녀 각각 11명, 총 22명으로 구성된 학급으로 설정했고 특수한 경우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있다. 하지만 성취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난이도 조절을 하는 과제를 제시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잘 이용하려고 이런 지도안을 설정했습니다.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전차시를 복습하고 학습 내용 확인 후에 준비 운동을 진행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기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발문과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예방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유의점과 자료들을 첨부했습니다. 먼저 활동은 1. 높이가 있는 매트에서 앞구르기 2. 뜀틀에서 앞구르기 3. 팀별 릴레이 뜀틀 게임하기 이런 식으로 순차적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 고민을 했고요. 그 안에서 부상을 최소화하고 과제를 되게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발문들을 적절히 넣었습니다. 또 단순히 놀이의 개념에서 넘어가서 정확한 앞구르기 동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수업의 포인트들을 초점에 두고 정확성에 포인트를 두고 지도안을 작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리하고 다음 차시 예고하는 순으로 수업이 마무리됩니다. 평가 기준 역시 직접 교수 학습에서 강조한 지식, 기능, 태도 모두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가 영역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식, 기능, 태도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거 보이시죠? 네,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관찰평가가 주를 이뤄요. 그리고 태도는 관찰평가와 자기평가 모두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법을 설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직접 교수 모형의 그런 특징을 저희가 공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직접 교수 활동 자체가 교사의 관찰 활동을 통한 피드백 제공의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사의 관찰 평가가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측정이 어려운 정의적 영역, 즉 태도 부분은요. 학생들이 독자적인 연습 시간이 주어졌을 때 자신에 대해 고민해보고 연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평가가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이런 평가 방법을 적었습니다. 네, 평가 시기는 모두 수업 중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1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